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이종욱 박사가 당선된 데 이은 겹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뉴욕의 배종호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초대 재판관에 선출된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이 지지해 당당히 1차 투표에서 뽑혔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된 우리나라 외교의 큰 계가고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화 송진우 선생의 친손자이기도 한 송 교수는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최초로 만든 상설 국제사법기구에 우리나라 국민이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네, 지난 4일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새로 출범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당선된 데 이어서 또 한 명의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국제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송상현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정말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아마 내달 11일에 또 취임 선서를 하신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떠십니까? 준비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이거 저 개인으로서는 네. 참 무한한 영광이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고 네. 또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결과로 제가 이렇게 네. 당선의 영예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회에 참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되신 분도 모셨었습니다만, 이제 그분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 힘이 가장 컸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던데, 역시 이제 국내에 있으면 뭐 좀 그런가 아닌가 그러는데, 나가보면 확실히 좀 다른 모양이죠. 네. 좀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우리끼리 서로 뭐 바깥을 모르고 서로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네. 또 나라가 조그마한 면적이 작은데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아주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경제 규모로 봐서 세계 12째다, 네, 13째다 네, 네. 하는 이제 네. 경제 규모로 봐서 강국이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볼 때도 IMF 위기 때문에 한 20개 공관을 폐쇄했습니다마는 네. 전 세계의 우리나라 공관의 그 네트워크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네. 역시 공관 한 10개, 20개밖에 없는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뭐, 저희도 이제 송 교수님의 케이스를 보면서 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이제 WHO 사무총장의 의미도 대단합니다만, 이번 이제 교수님께서 국제형사재판소죠. 재판관으로 선출되신 의미도 참 대단한 것이다. 대우가 무슨 유엔 사무차장급 대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대우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처음 출범하는 기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위상이라든지 네. 그 재판관의 그 국제적인 역할이 뭘까 아마 아직도 좀 많이 네. 생소할 것 같아서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인류가 지금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수습책을 간 거고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전쟁을 일으킨 그 원흉이라고 그럴까 전범 네. 그 개인 그런 사람 또는 아무리 국내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무슨 다른 종족을
집단 네, 살상을 하고 인종 청소를 네. 한다거나 네. 뭐 이러한 그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범죄를 한 그 개인을 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인류의 양심민 어디 가고 네.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로 가는 거냐. 네. 그러니까 과거의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을 했다 하면은 뒤처리를 할 때 그 당사자인 네. 국가를 뭐 제재를 하고 국가에게 배상금을 물리고 영토를 뭐 띄워주라 그러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거에 또 덧붙여서 그런 흉악한 짓을 한 개인도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 그런 나쁜 짓하고도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착복해서 어디 딴 나라로 망명해서 혼자 잘 살고 하는 게 내버려 둔다고 네. 하면은 정의관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에 참 많았죠. 그런 독재자들. 네. 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그런 범죄, 인권을 아주 짓밟는 그런 네. 범죄, 네. 전쟁, 뭐 집단 살해 이런 것을 하는 개인을 국제적인 상설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네. 그것이 인류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도 정의를 세우는 길이 된다 해서 그러한 논의를 한 50년간 해왔는데 네. 이제야 그 결실을 맺어서 맺었군요.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네. 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로마 규정이라는 네, 것이 네. 채택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설립되는 국제상설법원이기 때문에 유엔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네. 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이 서로 협정을 맺어서 네. 서로 그 유엔과 협력하고 서로 네. 사건을 부탁한다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서 있습니다. 아, 좀 협력 관계에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송 교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이제 1차 투표에서 됐다고 네.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재판관 총수는 얼마나 되나요? 18명입니다. 18분 다 선출이 되셨나요, 현재? 네, 이것이 33번 33차 투표까지 가서 결국 18번째 분이 뽑힘으로써 겨우겨우 지난 금요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네, 18명이요. 네. 근데 33차 투표까지 갔다는 것은 뭐 그만큼 게 치열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어떠세요? 애초에 지금 로마 규정을 비준한 나라가 이 시점에서 89개국인데 네. 저희가 선거할 그 시점에는 87개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늦게 비준한 나라는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결국 85개국이 이제 유권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85개국 중에서 애시당초에 45나라가 재판관 후보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의 네. 국가가 너도나도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선거 직전에 두 나라 후보가 사퇴해서 4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43분 중에서 18분을 네. 그럼 뽑았군요. 근데 그게 43명 중에서 단순히 18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네. 선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유권자 한 명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18명의 후보한테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지 한 장에 네. 18명의 이름을 써넣는 건데 네. 그런 것을 할 적에 첫째는 지역 안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아에서 최소한 2명, 네. 2명 이상 투표하는 건 좋은데 네. 가령 아세아 출신 후보자를 한 명만 쓰면은 그 전체 18명을 쓴 투표용지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아에서 네. 2명, 네. 서유럽에서 3명, 동유럽에서 2명, 네. 이 아프리카에서 3명, 중남미에서 3명, 네. 이런 식으로 지역 안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미니멈
네. 아주 최소한 반드시 찍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아시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로 치면? 네. 비준한 나라 수가 아직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최소한 여성을 6명 이상 찍어야 됩니다. 18 여성 후보자를. 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이 전문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형사법 전문가 그룹, 네. B그룹은 국제법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네. 또 A그룹을 9명 이상, B그룹을 5명 이상 찍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필수 네. 요건에 맞추면서 18명에게 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명단 채우기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겠네요.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생각도 못해서 하루 이틀 전에 모의 투표를 해보고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막상 선거할 때 무효표가 좀 나오고요. 네. 여러 그 기준을 못 맞춰서. 못 맞춰서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여성은 총 출마자가 10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최소한 6명한테는 투표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네.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네. 처음부터 모두들 낙관했었습니다. 네, 이 국제형사재판소 앞으로의 이 활동에 있어서 좀 걸림돌로 예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창설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입장을 좀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좀 많이 그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앞으로 그 국제형사재판소 혹시 또 많이 또 갈등 또 마찰음이 나오지 않을까, 또 활동하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네. 태도를 정리해 보자면 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국무부는 비교적 유연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국방부가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 의지를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부는 그렇고 미국 의회가 네, 비교적 자기네들이 한 80개국 정도의 군을 주둔하거나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어서 네, 그이들과리 결부되는 그런 대량 사건이 터지고 네, 이런 네. 것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네, 네, 또 그 대상이 될까봐 네, 염려를 네, 하는 네. 분위기가 강해서 네, 미국은 아마 이 우선 로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의회가 비준하기가 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네, 각 나라 하나하나를 네, 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네, 두 나라 미국과 네. 해당국 두 나라 사이에 양자협정으로. 네. 예. 기소면제 협정이라고 네, 그러는 네, 네, 건가요? 뭐 네. 그런 것을 네, 체결을 네, 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미국이 그런 얘기를 다시 진행하자고 나설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네, 미국의 비중이나 영향력 네. 또 국제 정치의 현실 같은 것을 네.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또 그건 정부 간의 관계니까 정부가 네.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모든 사람한테 네, 똑같이 네,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아주 기본 원칙인데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네, 그냥 어느 원칙이 섰으면 그것이 네, 모두 두루두루 적용이 돼야 할 텐데 네. 이렇게 별개 양자 협정을 맺어서 예외를 만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럼 부시 대통령 스스로도 그 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던데요. 네. 네, 아무튼 송상현 교수님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정말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방송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애쓰셨어. 천하대라는 평정 오느라고 애썼어. 네네. 여기 그 사람들 다른 데는 이건 이쪽에 쓰지 뭐 이쪽.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왔는데 모레 가야 돼요. 예, 예방 스케줄 뭐 이런 것만 그냥 어떻게 소화하려고 왔지요. 제가 덕분입니다. 이게 이하동인데 남은 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말 연례적인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부려먹고 아주 쥐가 빠지고 이걸 살려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님 오셨어요, 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로 대신해서요. 이번에 21일 날 새롭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잘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정말 행복한 것으로 즐길 수 없습니다. 대도님 찍었나? 아니요. 그래야 돼? 예. 도와주시고 맞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위원장 오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여기 오신 분들 많아요. 오신 중에 최대 오셨네. 컴장님. 빠졌을 때 많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밖에 굉장히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아주 그냥 화끈하게 나서서 화끈은 아니지. 맞다. 맨날 10배는 나가시 그래 이어.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아이고. 회장님이 그냥 우리 100조짜리 덩어리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오셨네. 아이고. 너무너무 애쓰셨군요. 우리 총사령관. 포토 맡기시고 포토 맡길까요? 아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요. 다른 게 사라지는 데서 가슴도 운동했어요. 아니 우리 저기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걸 봤어. 아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서구국장 김현 변호사입니다. 송상현 교수님께서 85개국 중 63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초대 국제 형사재판관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영예스러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주무부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감사원, 법무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한승주 후원회장님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승주 후원회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출장에 있어서 부득이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송상현 재판관님을 도와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오신 신각수 외교통상부 조약국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 그 후원회 발족 때 송 교수님의 그 후보 지명 관계 경과를 보고 드렸는데 오늘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송 교수님의 국제형사재판소 당선 경과를 보고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5일 저희 그 상설 국제중재재판소의 한국 국적재판관단이 송 교수님을 후보로 지명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정부는 11월 29일 마감일을 하루 앞둔 날에 저희가 송 교수님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께서는 보통 그 다른 후보자들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후보 지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거전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과 함께 저희 외교부에서는 85개 그 당사국이 있는 재공간에 훈령을 보내서 바로 그 지지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저희 장관님 명의의 서한을 당사국 장관들에게 보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저희 그 한승주 후원회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중남미 그리고 유럽 공관장들을 불러가지고 5천만 천을 내시면서 직접 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송 교수님 본인께서도 1월 8일부터 선거가 있었던 2월 4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뉴욕에 체제하시면서 유엔 회의장에서 또는 그 인도네시아 라운지에서 직접 유엔 대표들을 상대로 지지 교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엔 대표부의 그 손준영 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들도 일심동체가 돼서 선거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님,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산자부 장관님께서도 일부 당사국 그 장관들에게 직접 지지 요청 서한을 보내셔서 측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저희 그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그리고 주위엔 대표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서 막바지 지시 교섭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님 그리고 검찰사과장이 직접 뉴욕에 출장을 가셔서 지지 교섭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85개 당사국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43개국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선거는 2월 4일부터 7일까지 18명의 재판관을 뽑는데 총 33차의 투표라는 유엔에서는 굉장히 그 기록적인 선거를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관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출석 투표하는 국가의 그 3분의 2 절대 다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56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가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그 분야별, 성별, 지역별 이렇게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절차가 매우 복잡했고 따라서 국제기구 선거대가 처음으로 모의투표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차
또 모의투표 당시에 송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3분의 2 다수를 넘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투표는 2월 4일 실시됐는데 송 교수님께서는 63표를 얻어서 남성 후보자로서는 유일하게 3등으로 당선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에는 10명 출마했는데 6표를 강제로 찍어야 했었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송 교수님은 1등 당선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제로 당사국들이나 NGO들도 송 교수님의 압도적인 당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8명의 재판관이 2월 7일 금요일 심야에 선출이 다 끝나서 이를 토대로 해서 3년, 6년, 9년의 임기를 정하기 위한 추첨이 있었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3년 임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규정에 의하면은 3년 임기 경우에는 재선이 가능하고 6년, 9년의 경우에는 재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12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18명의 재판관은 3월 11일 다음 달입니다만 회의위에서 취임식을 갖고 선서를 함으로써 임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남 감사원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평소가 존경하는 연사이신 우리 현승경 주님, 이현재 주님, 그 밖에 법조계, 사회에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이순자영 교수님이 후원해 주시던 많은 내림입니다. 개인연 새벽에 저희들은 송상현 교수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송 교수 자신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후원의 여러분들을 그간의 보람 있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그동안의 관심의 차원을 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작년 7월 2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됨으로써 국제적 사법연대의 시발점이 되었고, 여기 우리 송상현 교수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초대 재판관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더욱이 43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당당하게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비단 송상현 교수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기쁨이라고 할 것입니다. 송상현 교수께서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서도 오로지 학자와 교육자로서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30여 년간 법조 인력 양성에 힘써왔으며 특히 국제중재 등 국제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능력 그리고 인품을 인정하여 각계각층의 중진 인사들이 후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셨고, 오늘까지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정의구현과 인류 평화의 송상현 재판관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ICC와 같은 국제사법기구의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된 결과요, 우리 외교와 법조 인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폐거를 계기로 하여 우리 법조계도 국제적인 안목과 인류 평화 실현이라는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계 무대 속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송상현 재판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국민적인 소원과 기대를 항상 기억하시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만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 인류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는 일에 대전의 노력을 기울여질 것으로 믿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송상현 교수님의 ICC 재판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조인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기쁨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이 돼서 뉴욕으로 떠날 때만 해도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 결과 당선이 돼서 개선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저를 이렇게 열렬히 후원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의 그 염려와 지지와 덕택인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을 모두 젖히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 기뻤고 영광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고 또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강화된 그 결과로서 제가 이렇게 당선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뉴욕의 국제무대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참 우리나라의 국력이 크고 우리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덕택에 이렇게 이 어려운 관문을 다 극복하고 인류가 참 처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제 상설 법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아까 사회자가 지적을 하셨지만은 외교통상부가 전적으로 맡아서 선거 업무에 아주 처음 기획서부터 그걸 추진해서 끝 마무리하는 데까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우리나라 법조계를 다 망라하고 대표를 해서 법무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우리나라와 무슨 경협이나 혹은 투자, 기타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고 지탱하는 여러 나라에 골고루 그 상대방 장관에게 공한을 보내서 지지를 호소해 주시고 그것이 상당히 효험을 봤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는 그 세계 감사원장 회의라고 하는 한 180개 정도의 나라가 가입해 있는 그 상당히 강하고 그 효율적인 조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에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뭐 일일이 매거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각 부처가 이렇게 일심합력해서 도움을 주신 결과 부족한 제가 이런 그 당선의 영예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후원회 여러분들께서
참 물심양면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지를 해주신 것이 큰 밑거름이 돼서 저희들은 뉴욕에 가서도 마음 놓고 불철주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인류가 2차 대전 후서부터 50년도 더 넘도록 그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한다던가 전쟁 혹은 집단 살해 무슨 인종 청소 침략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개인들을 어떤 국제적인 법정에다가 세워서 처단함으로써 법을 통한 국제평화라든지 인권 옹호라든지 인도주의 실천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는 법원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50년 이상을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냉전이 고조될 때는 그런 논의가 주춤하고 있었다가 또 사정이 바뀌면은 다시 그런 논의가 불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대표부 또는 국제법 학자들 또 이런 분들이 그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공헌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로마 규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탄생을 해서 오늘날 ICC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출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30여 년 소송법을 가르쳐온 소송 절차의 전문가로서 이 법원의 재판관으로 취임한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절차가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또 불편부당하고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기여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을 하려고 하는 몇 가지 극악무도한 범죄, 가령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여성과 부녀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사범죄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무슨 강간이라든지 부녀자나 여성을 어린이를 갖다가 굉장히 학대하거나 살해를 하는 그런 행위가 곁들여져 있을 때는 재판관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좀 더 엄하게 벌을 함으로써 조금 이것이 억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옹호, 그리고 법을 통한 세계 평화, 유지,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그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방향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또 재판 업무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어르신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진지들 잡수실 때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에피소드도 덜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제 인사 말씀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공부서로서 가장 많이 소홀을 해주신 외교통상부 김한경 차관님께서 축하 말씀
존경하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작년 12월 말 송상현 교수님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진출을 위한 후원의 결성 모임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송 교수님의 재판관 당선을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제 자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관 선거는 유엔과 국제기구 사상 유례 없이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경과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당사국의 절반이 넘는 후보자가 나서서 33차례의 투표를 거쳤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1차 투표에서는 성별 우선 고려를 받는 여성 후보 일부 외에는 당선에 필요한 3분지 다수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송상현 교수께서 선거 첫날 그것도 1차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돼서 창가 회원국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송 교수님 개인의 영광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드높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의 당선을 위해 제2외교부로서도 관련 전체 재외 공감망을 동원해서 전력 투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원의 회원 여러분과 여러 관계부처에서 많은 측면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의 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송상현 교수님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된 것은 무엇보다도 송 교수 개인의 뛰어난 이 자질과 역량, 또 여기 참석하신 후원의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 그리고 신장된 우리의 국력이 함께 잘 어울려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송상현 교수님의 압도적인 승리는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고히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송 교수님께서 높은 경륜과 전문 지식으로 재판소의 성공을 위해 크게 기여하실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송 교수님의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송 교수님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을 계기로 그간 우리의 국력과 국제 위상에 비추어 그 국제적 진출이 미진했던 국제사법 분야에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진출해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와 정의를 더욱 신장하는데 송 교수님께서 커다란 기여를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후원의 회원님께서 송상현 재판관님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후원의 회원님들의 그간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식 국정홍보처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정말 높으신 법조계 인사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각 분야에서 출중하신 분들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신중식에게 나와서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연락을 미국에서 연락을 받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마고급에서 한번 나와서 그동안 내 당선에 무심양면 도와주신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그동안 재판관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 송 교수 본인을 키워주신 여러 어른들께 대신 친구로서 인사를 이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약국장하고 우리 김한경 차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송 교수가 ICC 재판관에 선임된 직후에 유엔에 있는 기자들로서는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비단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그 법조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ICC가 작년 7월에 출범을 시작했을 경우에 했을 때 그 당시 주임위원장이 카나다 그 법정에 또 교수 겸한 분인데 그분은 4차에 걸쳐서 가까스로 투표로 겨우 득권했는데 한국에 온 송상현 교수는 제1차로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그래서 송상현 교수가 누구냐 말이죠. 상당히 놀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또 국내 그 투파운드를 놀라게 한 것은 송상현 교수가 의외로 교수분이고 아주 강직한 분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공간 비판도 많이 하신 분인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더라 이 말씀. 정부의 노력에서 그래서 요즘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교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그 기자들이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도 이제 저는 짧은 지시입니다만은 그 ICC에 미국은 지금 참여를 안 했거든요. 공교롭게 말이죠. 이라크도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중국, 또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또 인디아, 몇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참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우리 평화군을 어떤 피스키핑인지 피스메이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하고 우리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여를 급하게 인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한동안 유네스코도 탈퇴하고 교토의정수도 탈퇴하고 지금은 이제 슈퍼파워로서 그냥 굉장히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 ICC도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송상현 교수가 국내의 수많은 그 법조인들 또는 그 법학의 그 아주 교수님들을 제치고 제1차적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또 WHO의 이종욱 박사가 또 그때는 아주 위험했어요. 표가 4차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부관대표가 오더래요. 여보시오. 미국이 당신 줄 거냐고. 그 당시 12대 12였는데요. 그래서 이종욱 박사가 그 질문 듣고 굉장히 당하게 됩니다. 속으로 당신 찍으면 미국이 날 죽을 거라고 말해요. 당신 찍으면 나 될 거야. 가까이서 한 필자로 이종욱 박사가 WHO에 당선됐습니다. 물론 뭐 연전에 그 해양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주호 교수가 이제 영예를 가졌습니다만 국제사법 재판관으로서의 영광을 우리 한국이 또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여러분들이 아끼신 또 여러 제자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송상현 교수가 된 것은 정말 나라의 큰 영예고 우리 법조계라고 부를까요? 학계의 큰 광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명 법무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장윤석 검찰국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어르신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심상명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문재인 인도조약 체결 관계로 해외 출장을 하고 중입니다. 또 마침 법무차관은 지금 이 시간에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간담회에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계속하게 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한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뉴욕 현지에서 그 송 재판관님과 함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2월 3일 당일 귀국길에 올라서 비행기 속에서 송 재판관님께서 당선하셨다는 그 긴급 사전 정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최근 직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법무 장관께서 전화를 주셔서 꼭 그 축하의 말씀을 부원회장에서 드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축사를 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송상현 교수님의 ICC 재판관 당선을 진심으로 경하합니다. 송 교수님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경력, 고매한 인품을 생각하면 재판관 당선은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선거는 세계 각국의 내노라 하는 후보가 43명이나 출마해서 쉽게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관계가 돈독한 여러 나라의 법무부 장관에게 송 교수님의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검찰국장과 검찰사과장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나름대로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33차 투표까지 계속됐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송 재판관님께서 남성 후보 중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사실상 1등으로 당선된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쾌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ICC는 한시기구로 창설된 ICTY 유고 전범재판소나 ICTR 유한다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유엔 산하에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상설 최고 형사재판소입니다. 이번에 송 교수님께서 ICC 재판관에 진출하신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를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아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곧 ICC가 정식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정열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셔서 ICC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송 재판관님께 모아질 이 세계인의 그 존경은 또한 대한민국의 권위와 위엄으로도 직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디 ICC를 통한 국제사회의 인권 옹호 활동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나아가서 한국 법조인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선거 또 사무국 및 검사실 직원 선발 과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우리 젊은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 당선을 축하드리며 건강에 유념하시어 부여받은 중책을 멋지게 또 보람있게 완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사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본인의 능력과 그 노력, 물론 그 우리 정부의 그 적극적인 협조에 나중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겸손한 송 교수께서 그 말씀하신 한 가지 요인이 저는 더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송 교수의 세계가 놀라는 이러한 그 이 1차 투표 당선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 교수께서는 서울대학교 등에 이 재직하면서도 계속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 또 하버드 법학대학원 등에서 방학기간 또는 연가 또는 때로는 동료들의 빈축을 살면서까지 계속 강의를 하시고 세계 그 법조계의 큰 일에 항상 그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히 알려진 법조계 인사가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그러한 그 당선에 큰 작용을 했다고 믿습니다. 송상현 재판관께서 3년의 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6년 임기에 재선되기를 바라면서 축배를 건의하겠습니다. 축배! 선생님 초등학교 밑에서 운동했습니다.